여러분, 65세 이후에 돈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반부는 돈을 버는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돈을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66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은퇴 직후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을 돈과 건강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46%가 생활비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또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첫째, 돈이 새는 구멍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이 늘어나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현금 인출이 많아도 기록이 없습니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왜 빠져나가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녀 지출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38%가 여전히 성인 자녀의 결혼, 주거,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은 줄고 자녀도 독립이 늦어집니다. 셋째, 잘못된 금융 습관과 투자 때문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잃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넷째, 보험 과잉 가입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보험료는 월 35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보장성 효과는 낮고 중복 가입이 많습니다. 안심을 위해 가입했지만 오히려 부담이 되어 생활비를 압박합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2022년 기준 590만 원입니다. 전체 국민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건강을 놓치면 돈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10가지 원칙만 실천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재무설계협회에서 60대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돈 관리 습관을 교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은퇴 후 10년간 평균 생활 만족도가 42%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벌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빠듯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연수입이 억 단위였던 분들도 많습니다. 즉,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례 1라는 평생 번 돈을 다 자식에게 줬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어르신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젊을 때 자영업으로 돈을 꽤 벌었습니다. 한 해 매출만 2억 원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월세방에서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대학 등록금에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번 게 아니야. 평생 번 돈을 나를 위해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공감되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고생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는 노후가 무너지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이나는 작지만 나를 지켰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B 씨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B 씨는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두둑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전셋집 하나,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 없이 삽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쓰는 돈을 매달 기록한 것과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두기였습니다. B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해야 애들도 편하다. 내가 불안하면 자식들도 불안해진다.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그의 노후를 훨씬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노후가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돈 걱정에 시달릴까? 한국노인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녀 지원, 결혼 주거 학비 등으로 지출 과다, 무계획 소비 지출 기록 부재, 감정 소비, 투자 사기 피해 원금 보장 유혹에 속음, 보험 과잉 가입 보장은 없고 보험료만 과다, 의료비 폭탄 건강관리 실패로 진료비 증가. 특히 자녀 지원은 한국 부모 세대의 특징입니다. OECD 평균 대비 한국은 자녀 교육비 지출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가 늦어지고 은퇴 직후 경제적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나쁜 소비 습관과 과도한 자녀 지원이다. 실제로 한국재무설계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후 파산한 가구의 72%가 자녀 지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공통적으로 지출 기록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현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나도 힘들어짐. 보험은 많을수록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중복 보장, 필요 없는 보험. 젊을 때 번 돈이 많았는데 왜 남은 게 없을까? 기록하지 않아 새는 돈을 몰랐음. 나이 들면 의료비는 당연히 늘지 하지만 관리로 줄일 수 있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팁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 사례와 현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의 뿌리는 무계획 소비, 자녀 지원, 잘못된 금융 습관이라는 것.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실제로 은퇴 설계 전문가, 노후 재무 상담사, 그리고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경험이 집약된 검증된 법칙들입니다. 1. 생활비는 고정 예산을 정해라.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합니다. 연금이나 기초수당, 소득 활동이 제한되죠. 따라서 생활비도 고정 예산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원칙 연금 수입의 6,070% 안에서 생활비를 정하라. 예월 연금 150만원, 생활비는 최대 100만원.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비 지출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생활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이 통장 안에서는 추가 이체 절대 금지 규칙을 세우세요. 2. 자녀와는 경제적 거리두기를 선언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자식한테 보태줘야지. 하지만 그 결과는 부모 파산, 자식 의존입니다. 원칙 자녀에게는 돈보다 독립심과 책임감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지원이 과도한 가정일수록 자녀의 경제적 자립 속도가 늦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우리는 더는 지원 못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경우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마음으로 돕는 부모가 될게. 돈으로 돕는 건 여기서 멈추자. 3. 수입의 끈을 완전히 놓지 마라. 65세 이후에도 작은 수입원은 필수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벌 수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가능한 수입원 예시: 동네 도서관 복지관 강의 취미나 경력 살리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 반찬 수공예품 판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됩니다. 그 작은 흐름이 삶을 지탱합니다. 4. 투자보다는 자산 보존을 우선하라. 60세 이후의 투자는 성장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피해야 할 것: 고위험 펀드, 가상화폐, 부동산 공동투자,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사기, 권장자산, 안정적 배당주, 국채, 예적금, 연금형 금융상품. 전문가들은 60세 이후 고수익은 없다. 있다면 사기다라고 말합니다. 5. 보험은 최소한의 실효성만 남겨라. 노후에 보험료로 매달 3,050만원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 타본 기억은 거의 없으시죠? 유지할 보험, 실손 의료보험, 장기요양 대비 보험, 치매 간병 특화형 저가보험, 정리해야 할 보험, 중복 보장 상품, 고액납입형 보험, 저축 환급형 보험. 보험 점검은 반드시 계약서가 아니라 보장 내역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 연금과 복지 혜택을 100%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칩니다. 확인해야 할 것: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지자체 복지 지원. 방법: 내 연금 조회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앱, 보건소, 복지관 상담. 모르면 손해입니다. 한 달 40만원 기초연금만 챙겨도 1년이면 480만원 차이입니다. 7. 주거는 비용이 아니라 안정성을 기준으로. 노후 주거에서 중요한 건 크기나 위치가 아닙니다. 안정성과 편의성입니다. 선택 기준: 공공임대 고령자 전용 주택 검토. 본인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활용. 무리한 전세, 대출은 피하기. 집은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8. 감정 소비 대신 취미 생활로 채워라. 외로움과 무료함은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권장 취미, 걷기, 산책, 독서, 글쓰기, 봉사활동, 유튜브 제작, 기록활동. 돈 안 드는 취미, 돈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9. 매달 지출 기록 습관을 들여라.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단순합니다. 적는 것. 방법. 손글씨 가계부. 간단한 가계부 앱. 매주 불필요하게 쓴 돈 TOP 3기록. 이 습관만으로 소비가 20% 이상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10. 건강은 돈보다 큰 자산이다. 의료비 지출은 노후 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필수 루틴. 하루 만보 걷기, 정기 건강검진, 저염저당 식사, 규칙적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연금이고 건강은 최고의 보험이다. 핵심 요약. 생활비는 고정 예산 안에서, 자녀와는 경제적 거리두기, 작은 수입원 유지, 투자는 보존 위주,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복지 혜택 100% 활용, 주거는 안정성, 취미로 감정 소비 대체, 지출 기록 습관, 건강은 최고의 자산, 실행 루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생활비 전용 통장 만들기,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이번 주 불필요 지출 3가지 기록하기, 복지관공단 앱에서 내 혜택 조회하기, 하루 30분 걷기 실행하기. 여러분,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 그 여유가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법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생활비 통장 만들기, 지출 기록하기, 혹은 자녀에게 단호히 말하기.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